오늘 저는 진짜 다키스트 던전을 해볼 겁니다. 다키스트 던전은 게임의 최종 던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깜깜한 던전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던전은 전혀 어둡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횃불만 밝히면 던전이 금세 환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불을 완전히 끈 진정한 다키스트 던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게임의 최고 난도에서 밝기를 0으로 고정하고 영재 모든 목표를 끝내보겠습니다. 맥주 안에 허용되는 사망자는 16명. 이 숫자를 넘기는 순간 도전은 실패합니다. 이야기는 선조님이 저택 지하에 있던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면서 시작됩니다. 온 영지가 괴물에게 점령됐고 선조는 그 책임을 후손인 저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저는 용병들을 모아 마을을 되찾고 마지막 던전까지 정복해야 합니다. 영지로 가던 중 사고가 나서 걸어가야 하네요. 그래도 두 명의 영웅 디스마스와 레이널드가 함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던전 한복판이에요. 이런 원정 중에는 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지휘해서 적들을 처치해야 해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보상을 받고 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골동품들을 만져서 무언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원정을 마치면 모은 보상들을 가지고 영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원정을 마친 영웅들은 경험치를 얻고 또 이렇게 기벽이란 것도 붙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무너져가는 이게 우리 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흉흉해진 영지를 정화하는 겁니다. 보이는 각 지역들마다의 특정 괴물 세력들이 모여있고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죠. 가장 먼 저곳이 바로 이 마을을 오염시켜버린 근원, 다키스트 던전이에요. 그러나 이 목표들을 위해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장간과 길드 같은 마을 시설들을 재건해야 하거든요. 그를 위해서는 많은 자원도 모아야 하죠. 그 모든 건 이 용병들과 함께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장비도 기술도 없어요. 오히려 괴물을 보면 겁부터 먹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옥을 정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정입니다. 적들을 마주치자 아군이 놀라 대열이 무너집니다. 어둡기 때문에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다크런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예요. 이 경우 용병들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레이널드 같은 경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턴을 그대로 날려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적이 공격 기회를 갖게 되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이 게임의 특징인데요. 스트레스가 100에 달하면 용병은 의지를 시험받게 됩니다. 견디지 못해 정신이 붕괴되거나 낮은 확률이지만 영웅심을 각성할 수도 있죠. 이번엔 레이널드가 운 좋게 각성해줘서 아무 문제 없이 원정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계속해서 새로운 용병들을 받아줍니다. 이 친구들은 레벨이 0인데 자신의 경험보다 높은 수준의 원정에 겁에 질려있죠. 이들은 원정에서 1인분은커녕 오히려 짐짝에 불과합니다. 잠깐만. 일단은 강한 영웅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도모해야 해요. 따라서 저는 1레벨 2명, 0레벨 2명씩 조를 짜서 짧은 던전을 다녀올 거예요. 한 번이라도 원정을 성공하면 0레벨 친구들은 1레벨로 성장하고 비로소 견습 수준의 적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1레벨이 된 2명을 다음 0레벨 2명을 성장시키는데 동행시키는 거죠. 그렇게 29명의 로스터를 채울 때까지 골고루 성장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 극초반이 이 게임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어려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원정에 참여한 이 다람쥐, 유물십상은 이렇게 원정 중에 숨겨진 금은보화를 찾아냅니다. 영지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친구예요. 대신 그만큼 전투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유물십상을 그것도 0레벨을 데려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했습니다. 야, 잠깐만. 이를 아는 건지 시작하자마자 유물십상에게 적의 표식이 찍혔습니다. 유물십상은 공격력뿐만 아니라 체력도 엄청 낮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이를 위해 1레벨 성녀가 적을 기절시키려 했는데 25% 확률로 적이 저항했네요. 그러면 게임은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적의 턴은 3개가 남아있고 타겟이 되어있는 유물십상,
온전히 이 수집상이 견뎌주길 바라야 돼요. 적의 공격은 치명타로 꽂혔고 유물십상의 체력은 한 번에 0, 이른바 죽음의 문턱에 돌입했습니다. 다키스트 던전에서 영웅은 아무리 높은 데미지를 받아도 한 번에 죽진 않아요. 반드시 죽음의 문턱에 한 번은 멈춰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받으면 67% 확률로는 생존, 33% 확률로는 영구적으로 사망합니다. 유물십상이 견뎌줬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영이 버텨줄 순 없어요. 전열의 곰팡이는 팔이 짧습니다. 앞에 2명에게 밖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아군 2를 돌진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유물십상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고 2개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적 3열 포자박격포도 남아는 있죠. 이 녀석의 공격은 3, 4열에도 닿거든요. 하지만 성녀가 박격포보다 빨랐기 때문에 성공권을 잡고 힐을 할 수 있었어요. 뒤늦게 턴을 잡은 박격포가 수집상을 공격했지만 이미 늦었죠. 다키스트 던전에서는 플레이어의 영향력이 조금 제한적이긴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 남은 빈 공간은 결국 운명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높은 방어력 가진 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수집상이 첫 죽음의 일격을 견뎌주지 못했다면 이미 2원정, 더 나아가 이 게임은 패배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정찰 너무 좋다. 툭한 정찰이네. 이제야 2번째 전투였을 뿐 이어진 전투에서도 이 수집상은 또다시 죽음을 넘나듭니다. 스턴이나 할걸. 너무 욕심부렸나?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정신이 붕괴되고 말았어요. 그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잘 버텼어요. 이거 좀 세다. 이어진 전투에서는 다행히도 적들이 수집상을 공격하진 않았어요. 동료 방패로 디스마스에게 수집상을 보호하게 해줬습니다. 혹시 안 끝났을까요? 못하겠어요. 짧음이라 벌써 원정이 완료가 됐네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지가 파산하고 맙니다. 그런데 등장한 기는 혼돈의 재단. 와, 이걸로 쉔블러를 오라고? 이것은 막강한 우주적 존재를 소환하는 골동품입니다. 그는 강력한 만큼 쓰러뜨린다면 보상도 막강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밀려나면 좀 위험한데? 그런데 오늘 현재 상태로는 감히 도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영웅들에게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원정을 종료했어요. 피를 대가로 재화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간, 길드를 증축할 거예요. 그러면 영웅들에게 더 좋은 장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존율도 올라가고 다음에 더 잘 싸울 수가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0011로 조를 짰습니다. 이번에는 4대 지역 중 가장 어려운 사육장에 갈 거예요. 이곳은 2발로 선 식인 돼지들의 영역입니다. 가자. 첫 전투는 도적들에게 기습당하면서 시작됐어요. 역병의사도 신비학자도 조련사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쉴드 브레이커로 적의 열을 섞어주면서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적 또한 총포수가 앞으로 오면 약해지고 팔이 짧은 칼잡이는 뒤로 가면 약해지거든요. 얘가 제일 위험하고요. 좋아요. 잘 잡으시고. 그럼에도 치명타 2번이 꽂히니까 역병의사의 정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다크런에서는 깜깜한지라 적의 공격이 치명타로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 타격에 영웅들은 공포에 사로잡히죠. 이어진 전투는 돼지 고수와 구더기들이었습니다. 적의 공격이 또다시 아군 2명에게 치명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풋내기 신비학자가 단 20% 확률로 각성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 파괴자는 정신이 붕괴되고 말았네요. 보시다시피 영웅이 붕괴되면 스트레스는 그때부터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영웅들이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등 이상 행동을 취하거든요. 또한 스트레스가 마침내 200에 달하면 영웅의 육체도 더 이상 버티질 못합니다. 심장 마비를 일으키면서 체력이 0으로 내려오거든요. 특히 이미 체력이 0인데 심장 마비까지 일어났다면 즉시 영구적으로 사망합니다. 이어진 3번째 전투에서는 또다시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초반 사육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이번 전투 끝나면 퇴각하겠습니다. 조련사가 25% 확률로 또 각성을 해줬지만 이미 역병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입니다. 한 번의 스트레스 공격이면 심장 마비거든요. 게임이 깨져야 돼요. 제발. 아쉽게도 원정은 클리어가 안 됐고 여전히 두 번의 전투가 남아있네요. 아쉽지만 이번 원정은 포기해야겠습니다. 원정을 클리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말렐리와 아슬랭은 레벨이 오르지 않았어요. 0레벨인 채 스트레스만 꽉 차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경우 해고를 해줘야 돼요. 스트레스 치료 비용이 각각 2,000원이 넘는데 시간도 들거든요. 저는 오늘 반드시 승리해야 되니까 새로운 인원을 받아줄게요. 영웅들이 어느 정도 고용되면서 그래도 이제는 조합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갖춰지면 약한 적을 남겨둔 채 회복 기술들을 사용해주는 스톨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5주차와 6주차는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다키스트 던전은 초반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는 조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 좀 커요. 다음 원정은 두 발로 선 물고기들의 영역 해안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0011이지만 조합은 무척 좋아요. 그런데 수집가가 등장해버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자 그냥. 수집품 소환 안된다 이놈아. 이거 어떻게 이겨요. 수집가, 이 녀석은 모험가들을 사냥하고 전리품으로 그 머리를 수집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를 부리면서 우리를 공격하죠. 초반에는 이 녀석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조합도 팔이 짧기 때문에 저 뒤에 숨은 놈의 본체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약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성전사는 죽음의 문턱, 중보병과 성전사는 정신이 붕괴되고 말았네요. 하지만 귀여운 유물칩상은 각성을 해냈어요. 그런데 우리 원정이 벌써 실패한 건 아니에요. 방전투를 100% 완수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만약 이 방에 전투가 없다면 아직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와 상황이 같죠. 스트레스가 높은 두 영웅, 승리해야 하는 전투는 2번. 너무 위험합니다. 아까는 그래서 포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만 더 진행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부딪혀야 되고요. 위험하다고 그냥 도망치기만 하면 오늘의 도전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적의 공격은 성전사에게 집중됐습니다. 놈들이 알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성전사, 이미 제정신이 아니어서 회복을 거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사를 반드시 죽음의 문턱에서 꺼내야 되는데 그러면 중보병이 적들의 속도를 낮춰준다면 성녀나 유물십상이 한 번 더 회복시켜줄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보병이 포효로 적들의 속도를 낮춰봤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도 운이 좋아요. 성전사가 또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미쳐버린 성전사가 시체를 유죄를 선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다시 죽음의 문턱, 또다시 거부되는 회복. 제발요. 제발. 이성을 잃은 성전사가 자신한테 유죄를 선고하면서 결국 연기의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들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원정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보상들만 챙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미 진 것 같은 원정을 그렇게까지 강행하는가? 시간은 아까 100주차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이 우두머리들을 토벌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각 던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까지 개척하는 게 먼저예요. 현실적으로는 90주차가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정 실패를 용납하는 것이 단 10번 정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벌써 2번이나 실패했죠. 그것도 7번의 원정만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극초반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위험한 지점이거든요. 점차 영지는 발전하고 용병들도 강해지고 조합도 갖춰지고 있어요. 게임은 점점 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녀석이 등장했어요. 혼돈.
일명 쉔블러는 다크런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녀석 중 하나입니다. 캄캄한 복도에서는 이 녀석에게 언제든 기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녀석과의 대결을 이제껏 피해왔습니다. 제가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즉, 횃불이 있을 때는 이 녀석을 사냥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칠흑 속에서는 다릅니다. 저와 제 용병들은 사냥감이에요. 어둠 속에서 노려지고 있습니다. 쉔블러는 이렇게 아군에게 중독과 출혈을 걸고 촉수를 계속 소환합니다. 촉수는 처음에는 약하지만 점점 강해져요. 오케이, 자결하는구나. 잘 가라. 계속해서 소환되니까 본체를 죽여야 끝나지만 촉수들이 자라나도록 방치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현재 1레벨 노상강도가 파티에 있었습니다. 노상강도의 반격은 이 쉔블러의 카운터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딜러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달려드는 적들에게는 선소 모드 없이 반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쉔블러를 빠르게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점사만 아니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촉수까지 정리해야 승리거든요. 아군 영웅 누구든 점사를 당하면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막으려면 성령 한 명을 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물십상 페어팍스 씨가 벌써 두 번째 문턱에서 떡 버텼어요. 그래서 겨우 승리해냈는데 이는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보상도 아까 제가 맛있는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랜덤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고, 원정은 이제 시작했죠. 갈 길이 멀어요. 우리 페어팍스 군의 고난의 행군이 또 이어집니다. 일단 좀 해봤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요. 페어팍스에게 더는 부탁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더 버텨줄 여력도 없지만요. 남은 보상만 먹고 퇴각하기로 합니다. 저 비밀방에서는 1만 골대 보상을 주기 때문에 저건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12주차 동안 총 3명의 용병이 사망했고 3번의 원정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아요.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용병들은 진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습 단계의 몬스터들, 심지어 수집가와 신블러도 저를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크런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 극초반을 넘긴 겁니다. 사실 물론 그렇다고 쉽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좀 그래졌다는 거죠. 좀 할만해졌다. 견습에 익숙해졌으니까 마저 용병들을 키우면서 최우선적으로 재화를 모아줬어요. 또한 보스들을 사냥해야 윗단계, 즉 베테랑과 챔피언 레벨 보스를 조우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게임은 고레벨 영웅이 저레벨 던전에서 학살하는 걸 막고 있어요. 따라서 로스터 영웅들이 견습을 벗어나기 전에 견습 보스들을 모두 깨주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첫 베테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베테랑에 갈 정도의 시기는 아니에요. 베테랑에 가기 위해서는 장비와 스킬을 4단계 업그레이드까지 올리는 것이 권장되거든요. 심지어 여기는 다크런이니까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제 영웅들은 현재 방어구를 제외하고는 3레벨, 즉 견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테랑 보스를 해치우면 청사진이라는 아이템을 주는데 요것만 있으면 은행이라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은행을 짓게 되면 매주 5%만큼 골드가 자동으로 불어납니다. 거기다가 복리로 늘어나니까 이 은행은 빨리 지을수록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베테랑 쉔블러거든요. 베테랑부터는 쉔블러가 훨씬 자주 나오고 당연히 견습 때보다도 강합니다. 사육장 같은 경우를 가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여기는 맵이 좁고 전투를 피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육장 보스에게 곧장 직진해서 청사진만 얼른 먹고 나올 겁니다. 전략대로 전투 단 한 번만에 보스에게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돼지왕입니다. 이 돼지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선조님이 얘를 소환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소환수인데 문제가 빠가야로 낄낄해서 그냥 여기다 갖다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이거죠. 실제로도 엄청나게 강력한데 뒤에 윌버 저 쪼꼬미가 표식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그 힘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식을 지어서 놈의 눈을 멀게 할 겁니다. 아군의 표식을 지우기 위해서 총사를 여기 대동했어요.
저는 돼지왕의 약점을 미리 알고 왔기 때문에 정말 손쉽게 잡을 수가 있었죠. The thing is even more horrible than death. Green ears. Blood vi- 조금 위험도 했지만 어쨌든 청사진을 얻었습니다. destroy. 이거는 곧바로 은행을 짓는 데 사용했고요. 이제는 이자가 붙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모으면 됩니다. 먼저 기초자금 같은 경우는 유물십상, 아까 보셨던 다람쥐가 벌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자금은 어느덧 27만원, 그리고 영웅들은 대부분 베테랑 레벨인 3레벨에 도착했네요. 그럼 이제 미뤄왔던 DLC 던전까지 열어줄 차례예요. 농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고유한 횃불 효과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Turning point. 근데 이 다크런 안뜰이 진짜 끔찍해요. Pride precipitates a dizzying fall. 다크런입니다. 그렇게 DLC 던전을 열어주고 왔더니 웬걸 까마귀가 다녀갔습니다. 까마귀가 귀중한 장신구들을 8개나 훔쳐갔어요. 다행히도 되찾는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까마귀 주제 챔피언 레벨이에요. 이 녀석 엄청 강력하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가야 돼요. 저희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레벨이 높은 최정예 용병 3명과 함께 출발합니다. 비명자는 속도도 매우 빠르고 한 라운드에 3차례나 행동합니다. 일단은 중보병이 보호를 해서 힐러를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방어력이 40%인데도 데미지가 21이 들어옵니다. 이건 성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도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치명타 공격. 성전사는 붕괴입니다. 중보병조차 버티기가 어려워요. 모두 정신이 붕괴됐는데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괜히 이런 수비적인 구성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까마귀는 4라운드 마지막 행동에서 도망을 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버티면 우리 장신구들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딱 거기까지만. Mortality clarified in a single strike. A hand's breadth from becoming unwound. And now the true test. Hold fast. 모두가 심장마비. 동료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사망했으면 연쇄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1군 원정대가 전멸하고 말았을 겁니다. 진짜 운이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간만에 좀 힘이 들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괜찮아요. 또 풀면 됩니다. 영웅들은 치료를 해주면 되고 저도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연습으로 향해서 화풀이로 쉔블러 2마리 뚜까 패해줬습니다. 기분이 좀 풀리네요. 다음으로는 안뜰의 베테랑 던전으로 향했습니다. 안뜰 같은 경우는 대서사시라는 특수한 길이를 취하는데요. 맵이 엄청나게 길지만 중단하더라도 다음에 중단한 위치부터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에 깨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가 소중하니까 여러 주차에 나누기보다는 한 번에 깨면 좋겠죠. 바램과는 달리 길어진 원정에 따라 만신창이가 된 원정대. 모두 죽음의 문턱에 다녀왔고 역병의사는 정신이 붕괴돼 있습니다. 이 중간 보스 악어는 진짜 강력하니까 이것만 잡고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오시면 좋아요. 오케이. Ringing ears. Blurred vision. The end approaches. 이러면 모릅니다. 그런데 잠수. 놈이 필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스턴이 적중해서 공격력 버프만은 없앨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병의사는 죽음의 문턱이네요. 이제 역병의사는 추가 피해를 입으면 23% 확률로 영구적 사망합니다. And now the true test. Hold fast. Or expire. 가장 빠른 신비학자가 첫 턴을 가져오면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신비학자는 회복 기술을 갖고 있어요. 누가 봐도 회복을 쓰라고 말하고 있었죠.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이잖아요. 당장 아까까지만 해도 성전사에게 그렇게 힐을 하려고 했었고 힐이 안 되니까 죽었어요. 근데 뭘 망설이냐고요? 꺼림칙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보셨듯이 이 힐량은 랜덤입니다. 0부터 20까지 회복.
약 5% 확률로는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게다가 60% 확률로는 출혈까지. 사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저 악어의 행동권이에요. 이 행동권은 정말 파괴적으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요. 치명타, 스트레스, 출혈, 진영 붕괴, 그야말로 변수 덩어리입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됩니다. 힐이야 당연히 되겠죠. 그것도 많이. 그리고 다른 영웅들이 악어보다 먼저 움직여주면 힐도 하고 악어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문제는 언제나 운이 나쁠 때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스턴을 골랐습니다. 스턴의 경우 99% 확률로 명중하고 명중만 하면 악어는 기절합니다. 그러나 악어는 행동권이 2개죠. 하나를 막아도 나머지 하나가 아군보다 먼저 돌아온다면 결국 똑같이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판단하려면 던전이 어떻게 턴을 배분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각 행동권은 이렇게 유닛들의 속도에 활면체 주사위를 굴려서 값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최종값의 순서로 턴을 정하죠. 주사위 확률로만 보면 악어의 2 행동권 모두가 아군을 이길 확률은 4%. 5%였던 0일보다 작지만 그만큼 찝찝한 수치죠. 하지만 계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던전의 특칙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거든요. 특칙, 행동권이 여럿인 경우 연속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아까 까마귀 원정 기억나시나요? 까마귀는 매우 빨랐지만 3개의 턴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턴 사이사이에 우리 영웅이 끼어들어 행동했죠. 턴이 2개인 악어에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악어의 2번째 행동 전에는 반드시 아군이 1명 이상 끼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턴을 사용하면 한 가지가 더 달라집니다. 둘째, 악어는 2 행동권 중 먼저 돌아오는 쪽을 스턴으로 읽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빠른 행동권은 사라지고 그보다 뒤에 배정된 행동권 하나만 남는 겁니다. 따라서 아군은 남은 느린 행동권이 돌아오기 전에만 역병의사를 구조하면 됩니다. 역병의사나 성전사가 끼어든다면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도굴꾼이 끼어든다면 치명타로 악어를 끝낼 가능성도 존재했죠. 그리고 정말로 남은 행동권 중에는 악어가 가장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첫 행동권은 이미 스턴으로 지워진 상태였죠. 그 뒤로 성전사가 끼어들었고 도굴꾼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치명타, 악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기대한 생존 경로 중 하나가 실제로 나온 겁니다. 힐이냐 스턴이냐 사실 증명할 순 없지만 기도가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게 2000시간 동안 수많은 역병의사를 잃으면서 깎아온 제 주관식 답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시험에 통과해서 남작에게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작은 이렇게 야바위를 하는 적이었어요. 4개의 알 중에 한 곳에 농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바위는 남작을 빨리 찾아내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알이 있으면 아군은 회복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남작이 나오는 순간 남은 알을 서둘러 깨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적들과 싸우게 되죠. 남작이 가하는 스트레스 양은 한 번에 30 이상, 심지어 공포를 유발해서 몇 차례 10 이상 누적됐습니다. 다행히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2명의 영웅이 각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맞아주면서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채찍질, 영웅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크론 안뜰의 위험성입니다. 그만해다오. 각성으로 정신을 다잡았던 신비학자는 끝내 이성을 잃어버렸고 까막 가까스로 평정을 찾았던 역병의사마저 폭력성이 잠식됐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재정비를 거친 뒤 이 남작에게 맞춤한 최정의 조합을 가져왔죠.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게다가 이번에는 남작을 매번 가장 마지막에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3번의 야바위를 모두 이긴 거죠. 덕분에 남작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차를 한 번 더 소모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했어요. 베테랑에서 가장 어려운 원정이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조련사가 평화로운 중에 죽긴 했는데 이런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용병들은 어느샌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적들과의 원정에서 수차례 승리해온 베테랑들, 자신의 기술들을 연마했고 걸맞은 무장을 완성했죠. 이들은 저에게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인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5업이 안 되네? 흉상 팔면 되지 않을까요? 내 이놈! 흉상은 가족이요.
풍상을 팔라고 하다니. 좀 갈자 그냥. 가족판에 가족이라며 And the flames. 그랬었나?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레벨 다크런의 꽃 챔피언 던전에 입성합니다. 모아온 장친구, 관리해온 기벽, 제가 아는 전술과 전략을 총동원해야 할 겁니다. 이 레벨은 이 모든 걸 전제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영웅을 잃어선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보급품을 모조리 챙긴 뒤 챔피언 삼림지대로 떠났습니다. 아, 스트레스 왜 이렇게 높으상? 이 상태로 쉔블러 만나면 안 됩니다. 예상대로 적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시작하자마자 꽂히는 치명타들. 다행히도 이 조합은 스톨링에 능한 유지력 조합입니다. 적을 기절시키면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클리어도 꼭 불가능해 보이진 않았어요. Prodigious size alone does. 저 거인은 일반 몬스터인 주제에 한 번에 72라는 데미지를 꽂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전투를 생각해서 해독제를 아끼다가 그만 중보병이 죽음의 문턱에 가버렸습니다. 해독제를 아낀 제 잘못된 판단의 대가는 중보병이 대신 치러야만 했어요. Their cursed pride precipitates a dizzying fall. 그리고 등장한 쉔블러. 그냥 쉔블러가 아닙니다. 챔피언 쉔블러였어요. 오늘의 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적이죠. Grievous. 예상대로 험난했던 전황. 저희 치명적인 실수까지 겹치면서 게임은 파국으로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성녀가 각성을 해주었고 다행히 사상자가 나오진 않았어요. 승리했지만 2명이 붕괴됐습니다. 캠핑을 통해 붕괴된 영웅을 최대한 치료하고 Oneself against the coming horrors. 이어진 전투에서는 스톨링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모두 정신을 되찾았네요. 그리고 그렇게 원정까지 클리어할 수 있었어요. 생존까지 했고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영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는 건 치욕적이었거든요. 명백히 게임이 봐줬고 적들의 자비에 구걸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챔피언 기능 혼돈을 다시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A star-spawned horror. 호기롭게 소환했지만 열이 좋지 못해서 원하는 스킬들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로 접어든 상황. 해야 할 일은 명확했어요. 전투에서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곧바로 놈과의 전투를 쏟게 합니다. The infinite malignity of the 이번에는 열이 최적으로 섞였습니다. 발라드 오프닝, 속도, 명중, 치명을 증가시킵니다. 중보병은 반격 태세를 활성화했습니다. 후퇴전에 사용했던 발라드 버프까지 남아있어서 촉수의 속도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perched at the very 그래도 영웅이 의지를 시험받고 죽음의 문턱에 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네요. 그래도 제 판단들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던전이 짜놓은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그 판을 엎고 다시 짜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던전을 주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 챔피언 원정이었어요. 앞으로
이걸 10번도 더 이겨내야 돼요. Corruption is an endless battle. 곧이어 두 번째 챔피언 원정에 나섭니다. 이번엔 페어예요. 역시 최정예의 영웅들과 함께 원정에 나섰어요.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 적의 최정예 조합을 만났습니다. 맨 뒤에 기수병은 동료들을 강화하며 동시에 시체를 부활시켜요. 그렇기에 시체도 남지 않게 치명타로 죽여야 했죠. 하지만 치명타가 터지지 않았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노크리면 안 됐는데. Grievous, injustible fear. 시체 지워야 돼요. 어렵게 죽인 적은 또다시 부활. 그러나 다음 치명타가 떠주면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행히도 방금 전에 캠핑을 하면서 치명타를 대폭 강화했거든요. 그렇기에 조금 더 승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등장한 수집가, Sparkling eyes. 챔피언 수집가입니다. 우리 조합은 사열을 타격하기 어려운 조합이었어요. 도굴꾼이 거의 유일한 딜러인데 도굴꾼의 근접 돌진은 사열에 닿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카운터를 당한 셈이죠.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보시고 이건 잡아야 돼요. 아야 머리 아픈 그만 좀 넣어봐. 야야야. 데미지 100% 추가해요 이거. 이거 근데 맞을 수가 없긴. 맞을 수 있나 혹시? 얘는 어차피 도굴꾼이 따는 거고요. 얘나 스턴 합시다. 크리티컬이 나와야 돼요. 그나마 49%의 치명타가 터졌으면 괜찮았으련만 안될만 하긴 했어. 성수 마셨어야 되는데 아쉽다. 피날레로 게임을 끝내지 못했으니 방금의 일격에 힘을 다한 광대는 공격에 노출되고 어우야. 정신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나 남은 체력은 20. 도굴꾼이 단검을 던진다면 무조건 마무리가 되는 체력인데 턴을 넘겼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파국이었습니다. 광대의 스트레스는 150, 붕괴는 2명. 이어진 전투에서 스톨링을 하려고 해도 이미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기울었어요. 또 저항이야? Reeling above the 야 진짜야? The victory. Perhaps the turning. 야 얘가 만약에 크리로 펩시를 뿌리면 얘가 한 방에 죽어요. 그런 건 진짜 막아야 되는데. 힐이나 하자. 땅보병이 얘 선턴 잡아. 스턴. 그래도 최선의 판단을 한 덕분에 광대가 죽지 않았고 전투도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데 다행히 유물십상만은 기상을 띄웠습니다. 한 명이라도 기상을 띄운 건 정말 다행이고 특히 유물십상은 힐러거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와 아니 그런데 대체 마지막에 또다시 기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열의 속궁병에게는 우리의 공격이 닿질 않습니다. 유물집상은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런데 또 힐을 해선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동료 방패를 쓰면 더 이상 맞을 일은 없으니까 동료 방패로 광대 회피나 올려주는 게 나아 보였습니다. 제발 피해다오. 제 계획은 명확합니다. 방패병은 방금 보셨듯이 가장 약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2명만 죽이면 돼요. 따라서 도굴꾼은 은신해서 데미지를 비축하고 사열의 석궁병은 광대 피날레로 처리할 겁니다. 그 순간 안돼 이놈아.
적의 최선의 수가 놓였습니다. 기술을 처리할 수가 없게 보호를 해버렸네요. 도굴꾼은 2턴이나 날린 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광대에는 치명타를 터뜨려줬습니다. 이게 정말 컸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입니다. 중보병이 치명적인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사망하는 상태. 전열에 누군가가 맞을 거. 그래도 중보병에게 동료 방패를 걸어주고 기도. 너무 다행히도 같이 나온 적이 방패병 둘이라서 살았습니다. 얘네들은 명중률이 좀 낮거든요. 원정을 클리어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아 쉽네. 오케이 집에 갈게요. 바보 같은 게임. 우리 유물십상이 정말 큰일을 해줬고 나머지도 정말 숙고가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던 저는 다시 베테랑 쉔블러 2마리 사냥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휴, 이제 정말 많이 왔어요. 챔피언 입성 후에 챔피언 보스들도 8마리 중 3마리나 정리를 했고요. 이 진척도상, 지역의 일반 던전도 몇 번만 가면 끝입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저는 다시 한번 안뜰 원정에 나서기로 했어요. 안뜰 같은 경우 입장권이 필요한데요. 이걸 모으려면 10주차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작을 지금 깨놔야 추후에 여백작도 늦지 않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조합으로 들어왔는데 맵이 확실히 넓어요. 이 정도면 중간 정도 온 건데 아쉽지만 퇴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챔피언 무기들은 너무 강력하네. 거의 불 끄고 누웠을 때 모기 소리급 스트레스입니다. 이기적이셔? 선을 넘겼는데? 아 이거 저항... 어지간한 조합으로는 못 이기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퇴각했습니다. 곧바로 저는 최강의 조합 중 하나인 도성성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조합은 횃불 켠 상태에서는 자작은 물론 못 깨는 던전이 없는 최강의 파티 중 하나예요. 제발 기습당하지 말아다오. 예상대로 꽤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조합은 공방이 진짜 모두 우월하거든요. 힐량, 스트레스 힐량, 공격력, 사거리, 보호수단까지 빠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한참을 진행했고 90% 지점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순식간에 나빠졌어요. 치명타 몇 번에 영웅들의 스트레스가 쭉쭉 올랐습니다. 아 잠깐만. 야영으로 어느 정도 숨을 돌렸는데 치명타 세례는 끝이 없었어요. 레이널드와 중보병, 성녀의 정신이 모두 무너집니다. 야영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받질 않으면 어쩔 수가 없죠. 안 잡수셨고 제발 식사 거부만 하지 말아다오. 이 성녀는 스킬을 받질 않네요. 다른 2명의 붕괴는 어찌저찌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아, 그러든가 말든가 또다시 치명타 2번입니다. 보호도 거부하는 성녀. 스트레스가 높은 영웅은 스트레스 딜러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기들은 대부분이 스트레스 딜러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일단은 피를 마셔줍니다. 피를 마시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중보병이 다음 라운드에 가장 먼저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또다시 치명타. 중보병의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15% 확률로 손턴을 뺏기는 바람에 청년은 사망하고 마네요. 안뜰에서 다크론 적용하면 이렇게 되니까 남들한테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곧바로 퇴각하진 않았어요. 정말 코앞이 보스방이었거든요. 다크런일 때 보스의 정보가 정말 필요하기도 했고 혹시 이길 수만 있다면 주차도 더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작은 이렇게 시체를 늘어놓고 싸우는 보스였습니다. 불을 밝혔을 때는 사실 기믹을 신경 쓰지 않아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체를 먹으면 체력이 너무 많이 차서 현재 상태로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를 깨닫자마자 재정비를 결정했습니다. 보스전만 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한 명을 죽이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표식조합을 구성해봤습니다. 표식조합은 표식이 있는 적에게 2배에 가까운 데미지를 꽂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스전에 정말 강합니다. 표식을 찍어주세요. 하지만 생각보다 자작의 회복력이 너무 좋았고 표식은 너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특히나 표식조합은 대열이 중요한데 이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했어요. 현상금 사냥꾼은 앞열만 때릴 수 있고 총사는 맨 앞은 조준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아프상? 그러니까 맨 뒤나 맨 앞에 있는 자작은 이 조합에 맞지가 않았어요. 뒤늦게 시체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현상금 사냥꾼이 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남긴 시체가 먹으면 체력이 대폭 그리고 데미지는 25%나 올라가는 버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때는 이미 게임이 끝장난 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퇴각하면 안 됩니다. 퇴각 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조련사는 반드시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신비학자가 힐을 해주고 퇴각을 해야만 조련사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속도는 느린데 조련사가 손턴을 잡고 출혈로 죽어버렸어요. 이미 사망자가 발생하자 저도 비이성적이 걸렸는데 이 표식 파티가 정말 딱 2대만 꽂아도 치명타로 체력 100 정도는 깎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텼지만 돌아온 건 구질구질한 패배자에 대한 처참한 응징이었습니다. 좀 심각한데? 진짜 심각한데? 자작 원정 하나에 주차가 셋, 벌써 4명의 사망자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작은 여전히 남아있고 저는 먼저 보여드렸던 최강의 1군 성광중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파티가 지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광대는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에 들어갔어요. 이건 밸런스의 문제예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정식 난이도도 아니지만 안뜰에선 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방패 파괴자가 마지막 공격을 피하면서 전략을 실행할 수 있었고 대단원이 치명타로 터져주면서 자작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죠. 저는 이때부터 여백작이 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여백작은 다음 안뜰의 최종 보스입니다. 그녀는 챔피언보다 윗단계인 다키스트 레벨이거든요. 남은 여유 주차는 5. 사망자 제한은 8이 되었습니다. 한편 잃어버린 장신구는 까마귀가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8개까지 잃어버려야지만 비명작 퀘스트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2개를 더 잃어버려준 다음에 까마귀에게 장신구를 되찾았습니다. 참고로 용장의 마지막 단계, 이 무한한 수학은 시공간이 뒤틀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고 주차도 지나가지가 않아요. 이를 이용해서 장신구를 잃어버릴 수가 있었죠. 그래도 중요한 거 다 먹었습니다. 어느덧 주차는 77주차. 저는 가장 어두운 던전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던전, 이곳이 최종 목적지였어요. 이곳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키스트 레벨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지금부터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제 원정대는 다소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톨링을 극대화하는 조합을 사용하거든요.
가오던 1층의 적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스톨링을 안 하고 싶어서 극딜 조합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가 정말 안 그 터지네.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이거 못 죽인 거 크다 이거. 계산된 데미지가 나오지 않자 야, 이거 곧바로 붕괴인데? 붕괴로 이어졌죠. 이 조합은 운이 없을 때 저점이 낮았어요. 이러면 취지와 달리 스톨링을 해야만 합니다. 이어진 전투에서 다행히도 붕괴는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투에서 또다시 노상강도의 스트레스가 100에 도달했고, 그리고 그때 저는 이 노상강도가 처음부터 함께해온 우리 주인공 디스마스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스마스가 각성하자 원정은 너무도 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지막 방, 이곳에서 찾은 것은 쉔블러를 닮은 무언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쉔블러와는 많이 달랐죠.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만은 마찬가지였어요. 광대가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곧바로 공포의 숨통을 끊었지만 패잔병이 발목을 붙잡았어요.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신비학자가 빠르기 때문에 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아까와 같은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전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힐을 한다 해도 광대가 산다는 보장도 없었고, 이 녀석을 이기는 것보다 우리 광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집에 갑시다. 저는 뒤섞이는 공포를 해치우러 왔고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두운 던전 첫 원정을 성공하고 영지로 돌아갑니다. 과정이 험난했지만 영웅들은 이 꿈에 그리던 성과에 스트레스가 모두 치유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테랑 심볼로 한 마리 혼내주니까 또 스트레스가 풀렸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저는 해안만 챔피언 보스 세이렌을 토벌하러 나섰습니다. 세이렌은 아름다운 미모로 해안만의 여왕이 된 분이세요. 우리 영웅들도 매혹당하니까 너무 강한 스킬들은 빼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이렌은 너무도 쉽게 아무튼 잡았고요. 그 뒤에는 베테랑 심블러 2마리와 사우나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번엔 집에 거짓대가 쳐들어왔더라고요. 얼른 짐을 싸서 출발했습니다. 이 녀석이 도적대의 두목이신데 이름이 불프이신 것 같았어요. 이건 안 된다고 냉장고로 볼을 좀 만져줬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갔어요. 이렇게 대화로 해결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간만에 좀 편안했습니다. 이후에는 길 잃은 쉔블러 한 마리를 찾아서 집으로 보내줬는데, 다른 것보다 현재 가장 게임을 고되게 만드는 게 있다면 날벌레들이 이 지역 던전에 들끓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몇백 짝의 종복들, 놈들이 챔피언 레벨에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침내 여백 짝의 초대에 응할 때가 온 것입니다. 현재 입장권도 5장이나 모은 상태입니다. 여백작을 토벌하기 위해 꺼내든 것은 성성중실. 이전에 최강으로 말씀드린 도성성 중에서 스트라이커만 도굴꾼에서 방패 파괴자로 바꾼 조합이에요. 도굴꾼의 돌진은 깡딜이 높아서 물몸을 잘 녹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쉴브의 돌진 같은 경우는 적의 방어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깡딜은 좀 낮지만 탱커를 잘 녹여요. 그런데 방파자한테 데미지 25% 보정만 채워주면 돌진 크리가 30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안뜰에서 정말 절묘합니다. 보시다시피 안뜰의 대부분의 적들이 체력이 3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팅을 갖춘 방파자는 안뜰에서 도굴꾼만큼 물몸을 잘 잡고 게다가 탱커도 잘 잡는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벌써 여백작의 코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크런답게 정찰되지 않은
두 번의 전투에서 연달아 기습을 당했고 성녀가 붕괴되었습니다. 파티 컨디션도 많이 무너졌으니까 집에 가려던 중 어찌된 일인지 스트레스를 30이나 깎아주는 골동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더라고요. 덕분에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할 수 있었죠. 뭐야 이요? 그래서 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왜 3개나 연달아 있냐? 밥 좀 제발. 또 기습이야. 그지 같은 게임. 또다시 기습을 당하고 치명타. 그 와중에 피피저주에 걸린 중보병이 흥분해서 성녀를 스턴시켜버렸습니다. 사실 안뜰은 이렇게 진행될수록 어려워지는 게 피피저주에 취한 아군들이 붕괴와 유사한 돌발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이었어요. Reeling, gasping. Take the mud. 뭐 해주세요? 성녀가 안 받았어. 보호받기를 또 거절했고 기사는 스턴에 죽어라, 저항. 죽으면 안 돼 제발. 나 기다렸다는 듯이 성녀에게 터지는 치명타. From becoming on 다행히도 성전사가 75% 확률로 선턴을 잡고 힐을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턴 잡고 사망하는 성녀. no place for 다키스턴전에서는 꽤 흔한 죽음인데요. 마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거예요. 성녀가 당하면 죽는 건 아는데 어차피 보호가 있고 스턴이 있고 선턴 잡은 성전사 힐이 있고 그 다음 중문 저항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차례 뚫리고 죽는 거죠. 이제 와서 보면 전부 피해 열망, 다시 말해 피해 취한 상태들인데 더 안전하게 했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퇴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선발대의 역할이 남아있어요. 이들이 가능한 한 보스방 직전까지 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다크런 여백장만을 위한 저격 조합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싸울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찰이 되지 않은 곳에 3명을 보낼 순 없으니까 여기서 이만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백장만을 위한 사절단이 출발했습니다. 다만 캠핑용 장작을 구하느라 먼 길을 다녀와야만 했어요. 그 과정에서 피피저주에 감염되고 붕괴되고 죽음의 문턱에도 섰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에도 스트레스 해소 골동품이 즐비해 있더라고요. 이 덕분에 붕괴를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영에서는 중보병의 전략 수립과 무기 수련을 통해서 회피를 높여주고 치명타를 13%포인트 증가시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인 도굴꾼에게는 호랑이의 눈으로 치명타를 더 높여줬죠. 오케이 둘 다 13%? 그리고 여백작을 아련합니다. 그녀의 체력은 480. 정말 긴 싸움이 될 거예요. 이 전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여백작의 연애 편지가 도굴꾼에게 닿는 거였습니다. 연애 편지, 그건 그녀가 심는 이 끔찍한 기생충의 이름입니다. 이 기생충이 심어지면 그 대상은 그녀의 옥체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게 돼요. 공격할 때마다 피해를 입고 어느 순간 기생충이 폭발해버리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메인 스트라이커 도굴꾼에겐 절대 연애 편지를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보병이 도굴꾼을 보호하면서 연애 편지를 대신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그녀가 강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춤춰요. 여백작의 춤사위 한 번에 아군의 스트레스는 한 번에 200 가까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군은 몸이 미끄러지며 맥을 못 추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 때문에 도굴꾼이 발탁된 것입니다. 도굴꾼은 어느 열에서나 그녀에게 치명타를 입힐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여백작이 집요하게 연애 편지를 심으려고 시도하지만 이미 보호를 해놨어요. 여백작이 이렇게 본 모습을 드러냈어도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앞에 2개였어요. 뭐 해줘야 돼요? 스턴 걸리면 안 돼요? 아니 막 야 너무 아프다. 뭐 해줘야 되고요? 다시 구해 제게. 이건 춤사위에 대한 예고입니다. 또다시 들어온 엄청난 스트레스. 성녀가 곧바로 스트레스 100. 제발 연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각성을 해줬어요. 이건 정말 컸습니다. 한 명만 붕괴돼도 그것도 힐러가 붕괴되면 전황이 급속도로 악화됐을 거거든요. 연기 커요 진짜 커요 이거. 변태, 또다시 구해 재개. 이번 춤사위에 남은 아군 3명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군 3명 모두가 회피했습니다.
중보병은 계속해서 보호와 지휘를 반복. 기생충이 없는 도굴꾼만 여백작을 공격합니다. 아 여기서 제발 일단 한 명 붕괴예요. 중보병, 광대, 도굴꾼 모두의 정신이 붕괴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충사위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160,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다음 충사위에는 우리의 전멸이 예고돼 있어요. 하지만 숨을 헐떡이는 건 여백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광대의 피날레가 준비됐습니다. 이때 광대의 피날레는 전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성녀를 뒤로 보내면서 광대를 앞으로 데려오면 안 됩니다. 광대도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녀를 앞으로 보내면 광대는 앞으로 미끄러지고, 그리고 도굴꾼의 마무리. 놀랍게도 도굴꾼은 이 전투에서 모든 공격을 치명타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도 한 끗 차이로, 정말 간발의 차이로 게임을 승리했어요. 다크런 여백작은 처음으로 진행해봤는데 초심자의 행운인지 정말 잘 풀렸습니다. 잘 풀렸지만 이거 루틴이라서 꼭 해야 돼요. 무섭다. 야 무섭죠. 자, 91주차네요. 성녀가 모두 죽고 딱 한 명 남았어요. 바이탈리스. 그런데 저는 가우던 2층에 성녀를 꼭 쓰기 때문에 먼저 2층부터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가우던 2층에서는 1층의 보상, 불꽃의 부적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곳에 적이 가하는 공격을 막아주는 부적이에요. 근데 3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한 명, 방패 파괴자는 중보병이 보호해주기로 했어요. 부적을 가진 중보병이 대신 맞아주고 방패 파괴자는 딜에 집중시켰습니다. 헌터는 왜 뺏겼어요? 가우던은 역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1층과 같이 2층구를 이용해 스톨링을 하면 쉽게 깰 수가 있었어요. 이번 원정의 목적은 목적지 3곳을 활성화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매번 이 기사라는 녀석이 지키고 있었죠. 이 녀석은 종말의 계시라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 스킬의 피해를 불꽃의 부적이 막아주는 거였습니다. 부적이 없을 때 얼마의 데미지가 나오는지는 모르시는 게 나아요. 정말 끔찍하거든요. 좋아요잉.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인데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기사가 2마리나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때문에 완벽하게 관리를 해왔어요. 잠깐만요. 스턴이야? 이렇게 기절당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다행히도 방파자를 노리진 않았네요. 크리티컬이 터지면서 중보병도 안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한 마리 남았고요. 하나 확실하게 잡읍시다. 무서워. 저항이죠. 성녀 붕괴 괜찮습니다. 어차피 집 갈 거요. 집에 가자 친구야. 애매한디? 크리면 잡는데. 노크리셔? Injury and despondence set the stage for heroism or cowardice. 떠우! 퍼펙트 시네마. 순간의 방심에 곧바로 응징을 당했습니다. 사실 좀 더 완벽하고 꼼꼼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아니야.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보여드렸어요. 한숨 돌렸고요. 92주차입니다. 다음 행선지는 마지막 지역 던전이자 마지막 보스 선원들입니다. 제가 고른 조합은 도성성중. 최강의 조합답게 일반 전투며 수집가까지 정말 간단하게 사냥해내죠. 게다가 이 보스의 완벽한 카운터이기 때문에 정말 최적입니다. 하지만 야습이 와서요. 조금 세다. 다만 약점이 딱 하나 있는데 쉔블러에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스방 앞에서 그 역겨운 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격들이 빗나가고
도굴꾼의 날이 무디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다. 다행히 중보병이 쉔블러의 골통을 흔들었습니다만 두 번의 치명타면 금세 전황이 뒤집힙니다. Reeling. About to. 성녀의 기절이 또 한 번 아, 빗나가고 죽자 그냥. 얘가 맞으면 죽겠네요. 치명적 공격. 도굴꾼은 죽음의 문턱. 얘가 맞아도 죽어요. Blow. The blood quickens. 빗나가는 성전사의 기절. 기절되지 않은 촉수의 공격. 죽음의 문턱에 간 성녀. 이건 퇴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녀가 죽음의 문턱을 견뎌야 하거든요. 이미 보스전에서 승리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퇴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길 수 있는 각도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화도 좀 났어요. 이 촉수를 죽이고 2열에 온 본체를 성전사와 중보병이 공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촉수가 죽지도 않았네요. 오히려 기대도 안 한 성녀가 버텨줬습니다. 이제 최선은 성녀가 이 촉수를 죽이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나머지 둘이 네, 죽였어야 본체를 되는데. 죽이는 겁니다. 빗나갔고 그러면 다시 전략을 변경. 성전사가 촉수를 죽이고 65% 중보병은 빗나갔어. 본체를 기절시키면 됩니다. 기절만 되면 안 됐으니 성녀는 내줘야겠네요. 그런데 또다시 성녀가 버텼고 도굴꾼은 죽음의 문턱. 진짜 너무 힘들다. 본체는 도굴꾼의 치명타로 간신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No place. 성녀의 도움 거부. 쉔블러에게 감정적 응징을 했고 퇴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녀가 이 전투에서 2라운드, 3라운드, 6라운드, 8라운드 모든 공격을 마치지 못했어요. The wounds of war can be healed, but never. This expedition at least. 성녀가 was a 그래도 success. 마지막에는 공격을 맞춰줬네요. 그렇게 겨우 도착한 마지막 보스의 보스방 앞인데 전원이 만신창이입니다. 믿고 있는 건 방금 쉔블러를 잡고 받은 촉수상 뿐입니다. 영웅각성 확률을 높여주는데 이 마지막 보스는 영웅을 무서워하거든요. 영웅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Even in death, the captain shouts his orders, and the crew obeys. 얘가 촉수상인데 얘가 안 떴어? Can foster hope. 그래서 레이 날두가 떴어요. 레이 날두가 맨 앞에서 그냥 붙박이 하면 돼요 이거 이러면. 이게 연기 있으면 무적이에요 무적. 영웅의 출현과 함께 마지막 보스까지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다. 이게 도박 게임이다 와. 그리고 등장한 흐릿한 경계선. The greatest 묘지에서 treasure of 죽은 영웅 한 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100주차에 한번 볼까 말까한 희귀한 이벤트인데요. 신비약자냐 티본 스테이크냐. 저는 스테이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망자 제한은 8명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단 2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표식 파티입니다. 자, 가오던 3층입니다. 신호대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길이는 기진맥진인데 걱정할 거 없어요. 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름길로 갈 겁니다. 가다 보면 낭종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보스입니다. 이 녀석을 쓰러뜨려야 해요. 단 뒤에 있는 백혈구는 우리를 날려보내니까 최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하고요. 현재 표식조합이기 때문에 찍어 죽이는 것에 능합니다. 빵. 순조롭게 정리가 됐어요. 소환. 이 추베르 파는데 진짜 드럽게 아픕니다 그거.
아, 또 소환했어. Their cursed champion falls. 아... 민댐.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저항이야? 아, 이거는 아, 야, 저항이야? 아, 제거는 괜찮은데. 아, 조금 위험한데. 저 속도가 9. 아, 진짜 위험한데. 스턴 돼야 돼요? 아! 조금 어긋났지만 미치겠네, 그래도 진짜. 당황할 거 없습니다. 아, And now the true test. Hold fast or expire. Their formation is 다시 만난 낭종. 보시고. 그런데 단 19%로 빗나간 표식이 거 너무 빗나갔고 통사는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에 섭니다. terrible vistas of emptiness. 데미지는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보호냐, 극딜이냐, 후열을 죽이느냐. 저는 후열을 죽이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첫 행동으로 백혈구를 소환하거든요. 그럼 이번 라운드의 총사는 어차피 안전합니다. 그리고 순간이동도 막을 수 있고요. 아... 근데 또 9%로 스턴이 빗나가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조련사를 노렸습니다. 아, 살살 맞았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컨디션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 다 죽어가는데 진짜.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아, Powerful blow. 아, 또 소환하는데 이거. 스턴은 또다시 30%로 저항되고 Grievous. 그 대가로 들어오는 말도 안 되는 데미지. 72% 스턴인데. 다행히도 마늘 덕분에 중독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신비학자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요. 이건 크리티컬에 베팅하겠습니다. Impressive. 다행히 신비학자가 버텨줬네요. 여기서 쓰러졌으면 정말 끝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판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아, 이게 얘를 지금 죽여버리면 얘가 속도가 8이거든요? 아군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맞으면 또 중문 가거나 죽어버리겠죠? 그럼 이번에 죽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호를 할지 얘를 표식을 찍을지 요게 문제인데, 근데 보호를 하면 게임이 끌린다는 말이죠. The ground quakes. Success so clear. 정확한 판단과 함께 위기를 넘겼습니다. 야영으로 다시 한번 컨디션을 회복했고 이제 이 앞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요, 여기. 이것만 이기면 게임 끝입니다. Teetering 꽂히는 on 치명타. the face of 중독은 the abyss. 이번엔 마늘을 뚫고 아. 신비학자의 심장에 닿았어요. 아, 민댐. 신비학자는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간 이동되는 게 가장 위험해요. 아, 이거 잡아야 어차피 되는데. 순간 이동되면 그 즉시 새로운 적들과 싸워야 해요. 그건 승산이 없습니다. 지금 끝장을 내야 해요.
노크리? 그리고 아까와 같은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낭종을 죽이면 가까이 온 백혈구가 신비학자를 공격할 겁니다. 아까는 신비학자를 살리기 위해서 백혈구부터 공격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비학자가 죽더라도 원정을 완수할 수 있고 데스카운트의 여유도 있어요. 우리 쏴버리면 핫산 죽는데 아예 죽어라 그냥. 핫산에 죽어? 잡자, 이거 그리고. 버텼어? 그럼 넌 살 자격이 있다. 신비학자가 살아남기까지 했고 3층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네요. 가오던 4층입니다. 다만 문제는 가오던에 한 번 다녀온 영웅들은 재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에 다녀왔던 정예 멤버 12인은 모두 입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친구들은 유물십상, 싱어송라이터, 냉장고, 환자. 마지막까지 남은 이 깍두기들을 데리고 최후의 종지부를 찍으러 가장 중요한 원정에 나섭니다. 이곳은 다키스 던전의 심장부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선조님이었죠. 저를 불러들였던 그 선조님이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던전에 동화된 채 우리가 흘리는 피를 통해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려던 거죠. 이것 때문에 저는 16명 이하의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100주차 이내에 이곳에 온 거예요. 안 죽었어? 던전의 심장이 완전히 부화하기 전에 파괴해야 하니까요. 선조님은 이제까지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여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하죠. 너도 실은 같지 않냐? 맞아요. 저는 처음 용병들을 몰아세워서 죽게 만들었죠. 그래요. 당장 방금까지도 쓸모없어진 성녀와 신비학자의 목숨을 포기했어요. 다 제 목적을 위해서였고 자시고 잠깐만요. 야 그만. 철학적 고민은 잠깐 집어치우고 게임은 이겨야 돼요. 그래도 아래? 성녀가 다 죽어가지고 없어요? 야 나병환자 너 뭐 좀 해봐라. 잠깐 쉴게요 근데. 나병환자 쉽니다. 잠깐만. 두들리 아니지. 너 죽냐? 힐 좀 해줄게. 죽지 말아봐. 잠깐만. 나병환자 죽는 거 아니지? 아니 나병이래. 우리 야만인 죽으면 안 돼요? 야 왜 이렇게 잘 맞냐 이거. 회피가 낮구나. 회피를 안 뿌려서 그렇구나. 잠깐만 게임이 이상해요. 왜 이렇게 못 피해? 왜냐면 회피를 안 뿌렸거든요. 나병환자야. 나병환자야. 잠깐만 이상해. 우리 4명 중에 누구 한 명만 자꾸 일을 안 하고 있어. 누구 혼자만 체력이 멀쩡한 친구가 있어. 다 체력 막 17, 8, 6 이런데 누구 하나만 체력이 41인 친구가 있다고요. 왜지? 절 때려주세요. 맞는 거 잘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피했어? 나 회피해볼래? 이거 죽게 생겼다. 아 잠깐만. 혹시 나병환자 누구 추천받고 들어왔냐? 나병환자야 너 누구 밑에서 일하냐? 이상한데? 진짜 이상한데? 홍돌아! 야 정신이 번쩍 드는데? 야 자 67%가 성공했다. 자 다음 67%의 주문서 성공과 실패는? 아하!
아 67%를 6번 성공하고 나면은 다음은 실패구나. 힐러는 누가 해요 이거? 나병환자 자꾸 뭐해요 근데? 야 너 뭐야? 너 왜 왔어? 얘 뭐해요 진짜? 얘 뭐해요? 진짜 뭐냐? 혹시 각성이라도? 너 내 밑에서 일해라. 오케이. 내가 안 죽어줄래 혹시? 아 제발. 그만해주세요 선조님 그만. 나 죽겠어 진짜. 왜 안 죽냐 얘? The flesh is immortal. 아 잠깐만 내 이거 혼자 잡을 수 있냐 이거? Does not take too 이거 hideous 맞아요? a form. 나병환자야 너 할 수 있냐? 나병아 내가 아까 욕해서 미안해. 나 너밖에 없어. 아까 장난이었어. 나 너밖에 없어. 진짜 너밖에 없는데. 아 해독 야 중독 뭐예요 이거? 혹시 밥 먹을 수 있나요 밥? 따오! 어우! Behold the heart of the world, progenitor of life, 따! and mother, Alpha and Omega, 아 두려워요. our creator. 오늘 죽을 짠 없어. 다들 밀어두라고. 야 2명 어차피 죽었어. 따오! 너 그냥 죽을래? 2번 빗나갔는데 따! 오늘 죽을 짠 없어. 다들 밀어주라고. 너만 안 죽어요. 두들리 3번째. 네 번째. 좀만 버텨봐. 나병환자 크리 좀만 버텨 제발 나병아. 제발. 몇 번째야 이게? 힘은 대담함의 선물이다. 냉장고 갔습니다. 나병 할 수 있지?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니까? 나병아 맞춰야 한다. 나병아 나병아 버텨 제발. 47 남았어. 13. 알지어다 나 가라 그냥. Victory. A hollow and ridiculous notion. 이렇게 도전이 성공으로 끝났네요. 사실 정말 희생된 영웅들까지 다 잘해줘서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오늘의 다키스 던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고난이 난무하는 닥던 좀 잘 느껴지셨나요? 근데 불을 그래도 안 끄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구매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트레스만큼 보상도 크거든요. 재미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